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안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에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선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간이 지금 오늘 수요일이죠. 7시 59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리면서, 원래 제가 이제 어저께죠. 3월 3일 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오늘 중으로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부산하고 광주지사장 두 분이 와가지고 녹음을 같이 했었죠. 예, 열심히 이제 어떤 지사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 전에 이제 오늘 방송으로 나갔을 겁니다. 자, 부자 명령이라는 분이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강의와 책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몇 건 받아보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금기시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제 수익성으로 볼 때 아파트를 우선시하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우선 아파트를 몇 건 받아보신 걸로 말씀을 하시네요. 사이버상으로나마 감사드립니다. 요새 저는 더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하고자 단독주택과 다가구, 그 중에서도 지분 물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더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코자 단독 다가구, 지분 물건에 관심 있다. 예. 원래 이렇게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다가 이제 욕심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힘이 붙기 시작하면 다른 쪽으로 머리를 굴리게 되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강의 중에 지분 경매 후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로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은 목돈, 그 다음에 소송 기간 등의 단점으로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지분 경매의 다른 수익 모델 중에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후 공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 및 판결문을 갖고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이용하여 저가에 낙찰받는 방식도 있던데요. 이 또한 기회비용 가로 열고 시간 노력 목돈 대비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인지 실행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태까지 올라온 어떤 그 질문들보다도 조금 더 전문적인 질문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만 보면은, 저의 강의와 책의 도움만 받는 게 아니고, 나름 다른 강의도 들으시고,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것도 듣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지분 경매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해서 그 일대가 어떤 개발이 되거나 또는 지분을 받아서 지료를 받다가 상대방을 괴롭힌다가 또는 협상을 통해서 그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원금이 많이 드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은 투자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모델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하던 사람이 단독 다가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첫째가 명도가 복잡하고 어렵죠. 그러죠. 그 다음에 둘째는 시세 파악이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시세 판단이 큰 폭으로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해서는 10군데 부동산업자가 약간의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얘기를 하지만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각자 다른 견해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멘탈이 약하거나 시세를 분석하는 능력이 약하면 자기가 땡기는 방향으로 귀가 솔깃하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 눈에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끌리는 사람, 끌리는 말, 끌리는 환경에 가는 것이죠. 마치 어떤 우리가 똥파리는 똥에 꼬이듯이 자기의 똥파리가 똥에 꼬일 때 자기가 나는 똥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냄새가 나서 싫어하는데 나는 좋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에는 정말로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단독이나 다가구, 기타 어떤 다른 상황 또는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견해도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싫어를 하죠. 우리가 보면 여당, 야당 싸우지만 또는 뭐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지만은 실제로 또 너무나 많은 유권자들의 한 반에 가까운 수가 반대하거나 싫어하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주고 어떤 사안을 두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아마 그런 성향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단독 다가구나 기타 어떤 임야나 대지, 토지, 통상 그런 경우, 상가, 이런 경우는 각각의 의견이 분분하죠. 이랬니 저랬니. B 부동산에는 이렇다. C 부동산은 저렇다. D 부동산은 이래저래 하다. 그 많은 얘기들을 듣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한 어떤 실력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자, 아파트를 지금까지 해 오셨다면 단독 다가구는 그거보다 몇 배 정도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단독 다가구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이 지분 투자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디 곳에서든 간에 돈은 나올 수 있지만 투자 대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시간 대비, 투자라는 것은 비용도 투자지만 시간도 투자고 여러분의 인생도 투자고 여러분의 관심도 투자고 스트레스도 투자인 것이죠. 그렇죠? 투자 대비해서 얼마나 큰 소득이 생기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노숙자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소주값을 벌기가 힘들지만 바로 한 200m 앞에서 지하철 계단에서 엎드려서 있는 경우에 1시간 안에도 소주값은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노숙자 입장에서는 그 지하철에 있는 거림보다는 수익성은 떨어지고 속으로 거지가 생각을 할 때는 노숙자보다는 나는 더 생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연봉이 몇 천씩 되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저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하루 종일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할 거고, 또 연봉이 몇 천 있는 사람보다 연봉이 몇 억씩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너희들 고생 많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분 경매라는 것 자체도 요게 돈이 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어떤 논리는 있겠죠. 그러나
더 쉽고 더 간단하고 더 적은 돈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짓을 왜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맞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 지 눈에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평안감사도 제 싫으면 많은 것이다 라는 말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있는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도 있는 것이고 또는 자기의 팔자의 수준에서 모든 것이 바라봐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와셨던 아파트와 단독주택과 다가구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분에도 관심을 갖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멘트가 되겠습니다. 왜? 경매를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 7년 하고 10년 하면서 저 밑에 있으면서 1,500, 2,000씩 매달 벌었던 친구들조차도 세월이 중간 정도 쫙 가면은 자신의 신마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경매에 철학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철학을 맹신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딱 지나면 계속 상승세를 쳐야 되는데 중간에 이상망측한 짓을 골라서 하더라.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수도 없이 이런 멘트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고정된 정형화된 매뉴얼화된 어떤 경매 투자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죠. 그런 것처럼 중간에 다른 업종으로 변화되는 것은 좋지만 지분 투자까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뢰를 밟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을 가지 2년을 가지는 돼도 3년째 망하기도 하고요. 정말 10년 잘 되다가 11년째 뻘짓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한번 돈 벌면 지속적으로 돈이 벌리는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이 벌리진 않죠. 지속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매 횟수 증가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경매 횟수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게 지분 투자 같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소송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소송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래요. 저는 소송을 많이 해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투자로도 소송을 해봤지만요. 정말 별의별 인간들하고도 소송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소송이라는 걸 하면 기본이 6개월에서 1년 갑니다. 이제 항소심 가면 더 가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같은 경우를 도구로 삼으시면 안 돼요. 이 도구로 삼으시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처음에는 돈 벌자고 들어온 경매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자기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소송 서류들이 있게 되고 직업이 경매 전문가에서 소송 전문가로 돌변하게 되죠. 직업이 바뀌는 거죠. 경매 때문에. 그러면서 하다 보면 답답한 마음에 국가가 원망스러워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경매를 떠나게 됩니다. 10중 8구 그 코스를 갑니다. 10중 8구. 이제 처음 워밍업을 하셔가지고 조금 될만하니까 지금 뭔가 좀 다른 생각이 드신 거죠. 지금 현대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죠. 저도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만은 새로운 사업의 어떤 방향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신사업을 증가시키거나 더해 나갈 때, 그때 위기가 옵니다. 그거는 마치 내가 30kg를 어제까지 들었다가 오늘부터는 50kg를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부상의 위험이 높아가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상의 위험을 적절하게 순조롭게 넘어간다면 당연히 크고 우람한 근육과 힘을 센 또는 건강한 자신의 모습이 얻어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단계를 건널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 자체를 도구화 삼지 말라. 예. 인생이 꼬이는 시초죠. 저는 많이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라도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저런 건, 또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테스트 삼아서 해보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밥 먹듯이 했었고, 아침에 눈 뜨면 계속 경매만 생각했고, 그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히 맞겠지만, 그냥 그 공부나 좀 하시고, 다른 직업을 가지시고, 어떤 사업 모델을 갖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리막 틉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2분의 1을 낙찰받고 공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분의 1을 받은 다음에 무슨 근거로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죠? 그죠? 2분의 1이 경매가 진행이 돼서 그 2분의 1을 낙찰 받으셨고 2분의 1을 기존에 소유하던 사람은 가만히 있었고 아무 이유 없이 새로 낙찰받은 사람이 공유물을 근거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무슨 부당이득이 있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죠? 없어요. 그리고 가압류 및 판결을 갖는다. 무슨 채권이 있어서 가압류를 하죠? 이 법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채권을 내가 A가 B한테 1억 원을 갚을 채권을 차용증을 썼는데 그 차용증대로 계약을 안 지켜서 위반이 되면 그 차용증을 가지고 1억을 근거로 1억에 대한 차용증을 가지고 가압류를 실행할 수는 있지만요. 요즘에는 그 가압류도요. 웬만하면 현금 공탁을 시키죠. 그래서 거의 5분의 2 정도? 5분의 2 정도면 한 4, 5천 이상이죠. 예, 그 정도를 현금으로 공탁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은 애초에 부당이득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죠. 지분권자에게. 그러니까 청구할 수도 없는데 갑자기 웬 가압류는 왜 나오고 그 다음에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분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받으면 나머지 지분권자는 갑자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받고 가압류를 당하고 재산을 뺏기나요? 예, 근거가 없는 어떤 이제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나 보죠? 예. 그렇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제가 공유자 우선권을 이용하여 저가의 낙찰을 받는 방식도 있던데요. 예, 그런 방식 없습니다. 그런 방식을 누군가가 책이나 이런 데서 보셨다면은 잘못 이해하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기회비용이 별로 없는 건지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실행할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가치 전혀 없습니다. 지분 물건은요. 여기에서 빚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분으로 빚을 보는 가능성이 1%라면 지분 아닌 데서 돈을 벌 확률은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려된 얘기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른 거를 시도할 때 이때 위험합니다. 항상 원론에 충실하시고 항상 기본적인 어떤 그 자신의 실력을 높이려고 하십시오. 제가 그랬죠. 최근에 올려드린 유목민이 되지 말고 농사꾼이 되라. 때에 맞춰서 겨울에는 군밤 장사하고 또 뭐죠? 여름에는 뭐를 하죠? 과일 주스 장사하고 가을에는 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탈바꿈 해가지고는요 부자 절대 안 되거든요. 조금 어렵더라도 평범한 길에서 정법에서 길을 찾으시고요. 그거를 매뉴얼화해서 고정된 습관,
즉 눈 감고 발가락으로 해도 일정하게 어떤 실력이 나올 정도, 그 정도로 쌓아 나가십시오. 물론 그렇게 되시려면은 엄청난 어떤 노력과 그 다음에 흔히 제가 말씀한 제정신 갖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네 가보면 비슷비슷한 의견을 내지만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가구만 가도 수도 없는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그 의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그 사람들은 정말 양심범처럼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집을 사서 인근의 인근의 부동산들에게 이제 제가 시세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이 동네에서 25년을 했어. 이 동네는 안 되는 데야. 여기는 왜 사지?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마 겪어보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데, 멘탈이 약하면 그 말이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원래부터가 약간의 어떤 의심을 계속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믿지 않고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저는 믿지 않는 습성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습성들이 우리가 이제 시세조사와 분석을 할 때 강력히 형사처럼 의심하라, 요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약속한 대로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